예, 안녕하세요. 지옥불입니다. 이번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 160엔을 돌파했다고 해요. 달러가. 달러가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1986년 12월 이후 38년 만에 도달한 최저 수준의 엔화라고 합니다. 엔화도 존나 나락가고 있다. 물론 원화만큼은 아니에요. 원화만큼은 아니지만 엔화도 사이좋게 나락을 가고 있다 라는 겁니다. 87조를 방어를 했다고 합니다. 일본도 나름대로, 일본은 또 게다가 금리가 낮으니까 금리 올리면 걔네는 다 죽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못 올리니까 돈을 풀어서 그걸 막아보려고 했단 말이죠. 달러를 사서. 근데 달러가 하나도 안 준다. 진짜 그 미국의 어떤 슈퍼파워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그리고 구조적 금리차가, 지금 금리차가 몇 년이 다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는, 그러니까 우리야 뭐 몇 년이지만 얘네야 지금 기본이 한 몇십 년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뭐 2020년에 제로금리 하면서 막 돈 풀다가 이제 갑자기 확 또 올리고, 예, 확 올라갔다가 확 내려갔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사실 이제 존나 스무스하게 그냥 베네수엘라 하고, 그 다음에 이란도 딱 스무스하게 끝났으면 그냥 바로 그냥 저 코스피도, 아니 코스피래, 저 나스닥도 막 3만 막 가고 막 존나 막 뭐 또 트럼프 YMCA 존나 하고 막 그럴 텐데, 지금 개 좆됐다. 지금 보면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개 씨발 3차 세계대전 안 나면 다행인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불안해지고, 엔화보다는 이제 시장의 흐름이 달러로 더 몰리고, 그러니까 엔화는 이제 더 가치가 떨어지고, 뭐 한국이야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2024년 4월 5월 중에 환율 방어를 위해서 10조 엔을 투입을 했다고 해요. 예. 근데 약발이 이제 떨어졌고, 얘네도 씨발, 그러니까 뭐 사실 미국에게 이제, 미국이 또 까는 게 또 일본이니까. 미국이 금리를 내리거나 일본이 파격적으로 올리지 않는 한 인위적인 시장 개입만으로는 달러 엔 170엔 돌파 배제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고 해요. 이건 AI가 만들어서 뭐 확실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뭐 갈 수도 있죠. 우리는 솔직히 2,000원도 갈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이면은 2,000원 가는 것보다 170엔이 낫지. 니들 뭐 그냥 열심히 살아 임마. 동조화의 늪. 같이 개심 나락을 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1,400원대 위협 이게 아니라 1,500원대 이미 찍었죠. 이거 씨발 AI 이거 왜 이렇게 못 만드냐. 예, 글로벌 자본 이탈, 외국인들 많이 매도하고 있고, 수출 경쟁에서 힘들어지고 있고. 근데 수출에서, 사실 제가 알기로는 수출에서 화폐 가치가 낮으면 더 좋다고 들었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직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해를 못했는데 영상을 왜 찍냐?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방어를 위해서 초저금리를 고수를 했습니다. 금리를 초저금리로 하면은 이제 화폐 가치를 완전 개쓰레기로 만들면서 이제 빚을 좀 더 잘 갚겠다라는 어떤 그런 거겠죠. 예, 그리고 한국은 지금 뭐 중국 수출 부진하고 금리 역전 장기화돼 있고, 뭐 원인이 많이 있죠. 그리고 성격은 정책적 용인에 가까운 구조적 약세, 일본. 그 다음에 자본 유출과 대외 의존도에 따른 동조적 약세. 그러니까 아무튼 약하다라는 거죠. 그죠? 달러, 원, 1480원 언제적 얘기를 해? 지금 1500원인데. 죄송합니다. AI한테 교육 좀 제가 잘 시킬게요. 원화는 엔화의 그림자. 동반 약세 국면에서 한국은 수출 가격 경쟁력마저 일본에 위협받는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다 라고 해요. 사실 근데 일본은,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은 사실 내수로도 꽤 돌릴 수 있습니다. 1억이고 게다가 지역균형을 은근 또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완전 잘 해놨다 이건 아닌데, 지역균형이 우리나라보다는 일단 훨씬 낫습니다. 우리나라는 씨발 사람 새끼들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그냥 럭키 싱가포르고요. 예.
여기는 그래도 지역 균형이 좀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뭐 취업이나 뭐 이런 면에 있어서 완전 고용의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보다 상황이 좀 더 많이 나아요. 제가 볼 때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씨발 그냥 뭐 보면 모르냐? 그냥 씨발 보면 아는 거지. 예. 근데 수출 가격 경쟁력마저 일본에게 위협받고 있다. 왜? 일본도 계속 꼬라박으니까. 일본도 계속 꼬라박아서 어느새 우리나라랑 같이 우리나라가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져갔는데 일본도 경제가 나락이 갔지만 수출해서 그러니까 그 통화 가치가 나락이 갔지만 수출해서 오히려 그 나락간 통화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존나 힘든 거죠. 족같은 새끼들이네요, 사실. 그 서로가 서로를 존나 싫어할 만한 이유밖에 사실 없습니다. 같은 수출 국가고 뭐 역사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런 건 차치하더라도 엔화 추락이 근데 사실 뭐 한국은 그냥 세계의 어떤 그냥 점일 뿐이고요.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고 한국의 뭐 경제란 거는 근데 이제 이 세계가 중요하잖아요. 엔화가 하락하는 게 실물 경제에 미치는 나비 효과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나름대로 진지하게 조사를 해봤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수입 물가가 폭등한다고 합니다. 에너지 및 식량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상 결제 비용이 급증합니다. 일본 얘기예요, 일본 얘기. 실질 임금 하락, 명목 임금 상승이 1993년 이후 최고치인 체감 물가를 쫓아가지 못함. 계속 가난해지고 있는 거죠. 소비 심리 빙하기, 가계 가처분 소득 감소로 내수 침체 가속화 및 양극화 심화. 에너지 및 식량 그러니까 양극화 심화되고 조달 비용 급증하고 국가 부채 상환 부담되고 그래서 엔저로 수입 물가가 비싸지면 서민 고통은 커지는데 수출 기업만 호황을 누리는 경제 양극화의 덫이라고 AI는 표현하지만 이거 씨발 이거 완전 조선 아니냐? 저희 그리고 이제 엔캐리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엔캐리가 뭐냐면 엔캐리 그래서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면은 세계가 벌벌 떤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진짜 막 그 옛날에 문재인 때 막 국뽕 빨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이 놀라고 자빠지고 뭐 일본이 벌벌 떨고 뭐 중국이 막 뭐 부러워하는 막 뭐 세계 선진 이지랄 하면서 막 존나 문비어천가 맞나요? 문재인 뭐 아무튼 문재인을 존나 찬양하는 막 뭐 미친 개소리 했는데 진짜 지랄이고 진짜 좆되는 거는 일본입니다. 사실 일본이 금리를 인상을 한다 그러면 세계가 좆되는 이유가 있어요. 일본의 돈은 거의 준기축통화입니다. 그죠? 일본의 돈은 나름대로 파워가 있습니다. 지금 통화 가치가 떨어진 거지 파워가 없는 건 아니에요. 또 그거는 또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각종 은행들이나 세계의 어떤 각종 자본가들이 제로금리 수준에 왜냐면 진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0.25였어요. 금리가. 근데 제로금리 수준의 싼 엔화를 대규모로 차입을 합니다. 세계에서. 그래서 미국 빅테크 등의 전 세계 고수익 위험 자산에 다 투자를 해요. 왜? 싸니까. 싸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일본이 너무 이제 서민 물가나 막 이런 게 너무 힘들어지고 막 그러니까 민심이 안 좋아지잖아요. 민심이 안 좋아지니까 어떻게? 화폐 가치를 늘리겠다. 화폐 가치를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어. 그리고 엔화가 이제 점점 더 강세 조짐이 보여. 우리 경제 괜찮습니다. 우리 경제 괜찮다. 우리 들어와. 맞다이로 들어와. 딱 해서 올려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뭐 그냥 일본의 어떤 뭐 그냥 뭐 하시모토 공업 뭐 망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있던 그 전 세계의 빚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갚아야 될 빚이 갑자기 높아지는 거야. 어제는 씨발 18만 원만 내라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막 33만 원 내래. 그럼 기분 좋겠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전부 다 무너지는 거죠. 왜냐면 간당간당한 데가 있을 거야. 일본의 차입금 덕분에 지금 풀칠하면서 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일본이 갑자기 금리를 올려버리네. 그러면 그 갑자기 불어난 이자를 감당을 하겠어요? 못하죠. 그럼 망하는 거야. 그럼 망하면은 거기에 있던 직원들은 다 실업자가 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거래를 하던 거래처는 또 거래처 하나를 잃게 되잖아. 그러면 또 그 거래처의 실적이 떨어지고 구조조정을 하고 뭐 이게 막 나비 효과처럼 딱 쌓여가지고 전부 다 이제 어떤 전 세계 주식 시장이 개심나락이 간다. 개 좆됐다 지금. 지금 개 진짜 좆됐다라는 게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한국 증시 역시 이 자금 회수 쓰나미의 직접적인 타격권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씨발 사기를 쳤잖아 우리는. 씨발 주가 부양을 너무 했잖아. 그리고 이거는 사실 명목상은 사나이노믹스라고 하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정책도 뭐 그다지 다르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더 심각해요. 사실. 아베노믹스의 부활을 꿈꾸지만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를 간과한 정책적 엇박자라고 합니다. 왜냐면 재정 적극 지정하고 막 돈을 풀어 제끼겠다는 거예요. 예, 돈을 풀어 제끼니까 사실 그게 다 금리 인상이라는 것을 해서 돈을 다시 또 쓸어 모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애초에 그냥 씨발 돈을 안 풀면 되는데 돈을 일단은 푸는 거야. 왜?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그것이 이제 정치의 비극이죠, 사실. 지금 물가 환경이 근데 사실 지금도 인플레이션율이 있습니다. 일본은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 정치 생명을 위해서. 지금도 참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른데 이거 잘 할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다. 우리도 근데 마찬가지다. 우리도 찐메이 햄이 우리 추장님께서 씨발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미국이랑 금리 차이가 너무 많지 않아요. 근데 국민연금 그거 들여가지고 전부 다 떼어보고 막 뭐 해보고 이게 씨발 그냥 어떤 구조를 딱 갈아야 되는 건데 내가 이거 땜빵 용접으로 한번 해볼게. 뭘로 해볼게. 뭘로 한번 막아볼게. 그게 아니라 씨발 근본적인 문제를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충치가 났으면 그 충치균을 제거해야 그 이빨을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 뭘 떼워보고 뭘 해보고 해도 내부 안에 충치를 제거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그게 되겠어요?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야. 지금 추장님 눈치만 다 보고 있으니까. 우리 씨발 창드래곤 씨발 뭐 했어요 맨날. 아니 그 정도 씨발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매번 그냥 금리 그냥 동결 하다 인하 그 다음에 동결만 할 것 나오라고. 씨발 동결 건조도 아니고 이게 뭐야. 아니 난 진짜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자리처럼 느끼게 한다는 거죠.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금리 인상을 해야죠. 금리 인상을 해서 지옥의 행군을 겪어 나가야지. 물론 저는 빚이 좀 적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죠. 누가 빚 많이 지래? 십새끼들아? 대출 안 해서 화가 잔뜩 났어. 대출 안 허락해줘서 아주 독이 바짝 올랐으니까 그러려니 해주십시오. 예, 제 햇살론도 까여가지고 마음이 참 아픕니다. 진짜 족같은 새끼들. 그렇다 아무튼. 근데 일단 다카이치 사나이의 어떤 정책 자체가 돈을 많이 푸는 정책이었어요. 근데 이게 욕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일본이 뭐 마음에 안 든다. 근데 사실 일본이 마음에 안 들 땐 저도 욕할 거예요. 뭐 저는 저 또 신경 안 쓰니까. 저는 그냥 다 싫어요. 뭐 비단 뭐 한국인만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염세주의적 사고가 조금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지금 정치인 돈 안 푸는 정치인이 어디 있어요? 돈 맛을 보니까 다들 그냥 돈을 풀어대끼고 있지. 근데 일본은 왜 내가 그걸 생각하냐면 일본은 제가 어찌 보면 목표로 하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게 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은 일단 국가부채가 엄청 커요. 그리고 공공부채는 254%. 국채 평균 금리가 단 1%만 상승해도 매년 재정 적자는 GDP 대비 0.2%씩 자동 증가. 2026년 3월까지 만기 상환을 위해 135.8조엔 규모의 국채를 더 높은 금리로 차환 필수.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다.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 내 국채에 갚아야 될 돈이 폭발한다. 그러면 적자 보전용 국채 발행이 또 증가한다. 국가 신용도가 떨어진다. 우리는 국채를 발행하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국채를 반영합시다. 국가의 신용도를 떨어뜨립시다. 모두 다 같이 사기꾼이 됩시다. 이거랑 똑같은 거야. 역시 그냥 사기범죄 1위의 국가다워요. 법법이 달라. 통화 가치의 구조적 하락한다. 그러면 그거 계속 사이클이 도는 거야. 아, 또 하락하니까 또 금리 인상을 한다. 또 이자 비용이 한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빚이란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다. 서민 경제 개 나락가죠. 지금 보면은. 지금 개 나락가죠. 그냥 막 걔네 월급이 안 오르는데 이렇게 오르니까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또 내수가 좆받고 약간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만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개좆바 같다 그냥 진짜로. 생존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생존 전략 저도 생존 전략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승리 전략은 몰라요. 승리하는 방법은 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 전문가 승리한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그렇지만 나는 생존 전략은 안다. 생존 전략이 뭐냐? 딜 에버리징이다. 지금 왜냐면 예측을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빚을 없애는 거다. 엔케리 청산 아무튼 호르무즈 이란 전쟁 아주 별 짓이 다 일어나잖아요. 근데 빚내서 투자하는 공격적 레버리지 하면 다 뒤진다 진짜로.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많죠. 여러분도 아마 가계부채 있을 겁니다. 저도 학자금 대출 있고 해요. 그거를 이제 대출의 비중을 줄여야 된다. 최대한 빚을 많이 빚을 갚아나가는 게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하자.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달러를 확보해야 된다. 페트로 달러 기조가 제가 볼 때는 오랫동안 가지 않을까. 물론 페트로 달러가 붕괴할 날이 오겠죠. 근데 그 날이 붕괴할 날이 오게 되면은 우린 아마 이제는 돈을 많이 버네 하네 그럴 욕심이 생길 나이는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미국이 무너질 일은 없지 않을까? 미국이 그리고 소련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 같지도 않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 거대한 지각 변동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파도에 대비해 닻을 내릴 위치는 스스로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채는 가볍게, 달러는 무겁게 라고 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 성공적인 투자하시고 성공적으로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